안녕하세요. 동굴보이스 덕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복숭아 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순박한 시골 청년과 아리따운 그의 아내, 그리고 욕심 많은 영주,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굴보이스 덕구와 함께 복숭아 부부 만나보시죠. 복숭아 부부. 아주 멀고도 먼 옛날,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성실하고 순박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하루빨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아, 나도 복숭아처럼 어여쁜 각시 얻어 재미나게 살고 싶어라. 하지만 젊은이는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아리따운 각시를 얻기는커녕 끼니 걱정만으로도 하루가 다 지나갔다. 젊은이는 너무 고달프고 또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나 그리던 아가씨가 젊은이 눈앞에 나타났다. 발그레한 뺨이 복숭아처럼 곱고 고운 아가씨였다. 젊은이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는 이내 가슴이 콩닥콩닥.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소? 아가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끄덕. 입에는 상글상글 미소가 번지고 고운 뺨은 더욱 불그스름해졌다. 새신랑과 새색시가 된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무척이나 행복했다. 둘은 아내가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복숭아 씨를 심으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릴 생각에 젊은이와 아내는 절로 흥이 났다. 서방님, 이제 밭에 나가 보셔야죠. 각시 얼굴 조금만 더 보다 나갈게. 아내는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젊은이가 온종일 아내 얼굴만 바라보느라 밭에 갈 생각을 않는 거였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도 젊은이는 비시시 웃기만 했다. 이렇게 지내다간 둘 다 쫄쫄 굶게 될 거야.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서방님을 밭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내는 곰곰 생각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느 날 아내는 젊은이 손에 그림 한 장을 들려주었다. 서방님, 이건 제 초상화랍니다. 이걸 들고 밭일을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이 그림을 보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려. 우리 각시 참 신통방통하네. 젊은이는 아내의 초상화를 고이 안고 흥에 겨워 밭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초상화를 대나무 장대에 꽂아
튼튼하게 세워뒀다. 밭에서도 아리따운 각시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덩실덩실, 궁둥이가 절로 실룩거리네. 그런데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웬 바람이 온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불어오더니 아내의 조상화를 휙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각시, 바람이 우리 각시를 잡아가네. 젊은이는 초상화를 잡아보려고 발부둥을 쳤다. 하지만 초상화는 바람과 함께 두둥실 날아가 버렸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헤매고 다녀봐도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각시를 잃어버렸네. 우리 각시 얼굴이 날아가 버렸네. 젊은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젊은이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집에 가면 진짜 각시가 있는데 뭐. 젊은이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다. 한편 젊은이가 사는 마을의 영주는 아주 욕심쟁이였다. 영주님은 온갖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가져버리고 만대. 영주님 얼굴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구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못된 영주에 대해 쑥덕쑥덕 입방아를 쥐었다. 그날 영주는 성 안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종이 한 장이 나풀나풀 날아오더니 영주의 무릎 위에 사뿐 떨어졌다. 잠에서 깬 영주는 종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세상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니. 그 종이는 바로 젊은이가 찾아 헤매던 아내의 초상화였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못된 영주는 순간 이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여봐라, 당장 이 여인을 찾아 대령하렸다. 영주의 명을 받은 무사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초상화의 주인공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초상화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무사 하나가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욕심쟁이 영주님이 이제는 건넌 마을에 사는 가난한 색시까지 탐을 낸다는군. 불쌍해서 어쩌나. 오순도순 행복한 부부인데. 무사들은 불이 나게 건넌 마을로 달려갔다. 마침내 무사들이 젊은이네 집에 다다랐다. 무사들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아내를 둘러엎었다. 여보시오, 대체 뭐 하는 거요? 각시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오? 어서 각시를 내려놓으시오. 젊은이는 울부짖으며 무사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다. 초상화 속의 여인을 당장 대령하라는 영주님의 명일세. 그러니 저리 비키시게.
무사들의 말에 젊은이는 손도 못 써보고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내와 함께 씨를 뿌렸던 복숭아 나무는 무럭무럭 잘도 자랐다. 어느덧 탐스러운 다몽색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그 맛도 얼마나 좋은지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것이 절로 입맛을 돌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젊은이는 복숭아를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었다. 저 볼그스름한 복숭아를 보니 우리 각시 얼굴이 자꾸만 생각나네. 우리 각시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각시도 나를 그리워하겠지. 한편 무사들의 손에 끌려간 아내는 영주의 아내가 되어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다. 고운 비단 옷에 맛난 음식에 시중 드는 이들까지 못된 영주도 아내한테만은 지극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영주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왜 웃지 않는 거지? 더 멋진 비단 옷을 줘볼까? 아니면 장안에서 제일 재밌다 하는 광대 노름을 보여줄까? 영주의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아무리 멋진 옷도 아무리 재미있는 광대 노름도 아내를 웃게 할 수는 없었다. 젊은이는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참다 못한 젊은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각시 얼굴은 꼭 한번 보고 말 테다. 그래서 복숭아를 한아름 따다 바구니에 그득 담고는 집을 나섰다. 영주의 성 앞으로 간 젊은이는 크게 외쳤다. 복숭아 사시오. 달짝지근한 맛이 기가 막히는 복숭아가 왔소.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절로 입맛이 도는 복숭아라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3년하고도 석 달 된 복숭아 사시오. 그때 성 안에 있던 영주는 깜짝 놀랐다. 아내가 복숭아 장수의 소리를 듣더니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띄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남편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다. 아니, 우리 아내가 웃고 있네. 어이씨고, 경사구나, 경사야. 여봐라, 어서 가서 복숭아 장수를 데려오너라. 아내를 웃게 만든 복숭아 장수를 어서 데려오너라. 영주의 명을 받은 무사들은 재빨리 젊은이를 데리고 왔다. 이보게, 밖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복숭아를 바라보게. 예, 영주님. 젊은이는 영주에게 굽실굽실 절한 뒤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외치기 시작했다. 복숭아 사시오.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절로 입맛이 도는 복숭아라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그런데 살포시 미소를 짓던 아내가 이제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싱글벙글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영주도 덩달아 신이 났다. 여보게 복숭아 장수, 자네 옷이랑 복숭아 이리 주게. 내가 직접 해봐야겠네. 영주는 젊은이의 옷을 불이 나게 입고는 복숭아를 들고 소리쳤다. 복숭아 사시오.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절로 입맛이 도는 복숭아라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그러자 싱글벙글 웃던 아내가 이젠 아주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영주도 입이 귀에 걸렸던 것이다. 이참에 성 밖을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외쳐볼까? 영주는 복숭아 바구니를 둘러매고는 흥겹게 성문을 나섰다. 그때 문지기는 복숭아 장수가 일을 마치고 나가는 줄 알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복숭아 사시오. 달짝지근한 맛이 신선도 울고 간다는 복숭아가 왔어.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그러자 사람들이 영주 주위에 둘레둘레 모이기 시작했다. 여보게, 나도 그 복숭아 하나 줘보게. 아저씨, 저도 복숭아 맛 좀 볼래요? 해가 질 때쯤에는 복숭아가 싹 다 팔리고 없었다. 자, 이제 실컷 팔았으니 우리 아내나 보러 갈까? 영주는 성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여봐라, 문을 열어라.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고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여봐라, 영주가 왔느니라.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영주가 소리를 지르자 문지기가 문틈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아니, 자네는 아까 성 안에 들어왔던 복숭아 장수 아닌가?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돌아가게. 무슨 소리냐? 난 복숭아 장수가 아니라 영주다, 영주. 영주가 돌아왔는데 문을 열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니, 이놈이 단단히 미쳤나 보군. 안 되겠다.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영주는 문지기들한테 혼쭐이 나고 주랭랑을 쳤다. 오갈 데 없는 영주는 평생 복숭아를 팔고 다녀야만 했다. 복숭아 사시오. 복숭아가 왔소. 그렇다면 성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젊은이는 새로운 영주가 되어 욕심쟁이 영주가 꼭꼭 쟁겨두었던 곡식과 땅을 백성들에게 모조리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저마다 영주를 칭찬하느라 침이 마를 정도였다. 욕심 많던 영주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었다면서 말이다. 젊은이는 그렇게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며 잘 살았다. 물론 젊은이 곁에는 복숭아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내가 영원히 함께 있었다. 복숭아 부부. 아주 멀고도 먼 옛날,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성실하고 순박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하루빨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아, 나도 복숭아처럼 어여쁜 각시 얻어 재미나게 살고 싶어라. 하지만 젊은이는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아리따운 각시를 얻기는커녕 끼니 걱정만으로도 하루가 다 지나갔다. 젊은이는 너무 고달프고 또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나 그리던 아가씨가 젊은이 눈앞에 나타났다. 발그레한 뺨이 복숭아처럼 곱고 고운 아가씨였다. 젊은이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는 이내 가슴이 콩닥콩닥.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소? 아가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끄덕. 입에는 상글상글 미소가 번지고 고운 뺨은 더욱 불그스름해졌다. 새신랑과 새색시가 된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무척이나 행복했다. 둘은 아내가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복숭아 씨를 심으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릴 생각에 젊은이와 아내는 절로 흥이 났다. 서방님, 이제 밭에 나가 보셔야죠. 각시 얼굴 조금만 더 보다 나갈게. 아내는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젊은이가 온종일 아내 얼굴만 바라보느라 밭에 갈 생각을 않는 거였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도 젊은이는 비시시 웃기만 했다. 이렇게 지내다간 둘 다 쫄쫄 굶게 될 거야.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서방님을 밭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내는 곰곰 생각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느 날 아내는 젊은이 손에 그림 한 장을 들려주었다. 서방님, 이건 제 초상화랍니다. 이걸 들고 밭일을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이 그림을 보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려. 우리 각시 참 신통방통하네. 젊은이는 아내의 초상화를 고이 안고 흥에 겨워 밭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초상화를 대나무 장대에 꽂아 튼튼하게 세워뒀다. 밭에서도 아리따운 각시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어깨춤이 절로 덩실덩실, 궁둥이가 절로 실룩거리네. 그런데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웬 바람이 온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불어오더니 아내의 초상화를 휙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각시, 바람이 우리 각시를 잡아가네. 젊은이는 초상화를 잡아보려고 발부둥을 쳤다. 하지만 초상화는 바람과 함께 두둥실 날아가 버렸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헤매고 다녀봐도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각시를 잃어버렸네. 우리 각시 얼굴이 날아가 버렸네. 젊은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젊은이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집에 가면 진짜 각시가 있는데 뭐. 젊은이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다. 한편 젊은이가 사는 마을의 영주는 아주 욕심쟁이였다. 영주님은 온갖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가져버리고 만대. 영주님 얼굴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구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못된 영주에 대해 쑥덕쑥덕 입방아를 쥐었다. 그날 영주는 성 안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종이 한 장이 나풀나풀 날아오더니 영주의 무릎 위에 사뿐 떨어졌다. 잠에서 깬 영주는 종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세상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니. 그 종이는 바로 젊은이가 찾아 헤매던 아내의 조상화였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못된 영주는 순간 이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여봐라, 당장 이 여인을 찾아 대령하렸다. 영주의 명을 받은 무사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초상화의 주인공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초상화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무사 하나가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욕심쟁이 영주님이 이제는 건넌마을에 사는 가난한 색시까지 탐을 낸다는군. 불쌍해서 어쩌나. 오순도순 행복한 부부인데. 무사들은 불이 나게 건넌마을로 달려갔다. 마침내 무사들이 젊은이네 집에 다다랐다. 무사들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아내를 둘러엎었다. 여보시오, 대체 뭐 하는 거요? 각시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오? 어서 각시를 내려놓으시오. 젊은이는 울부짖으며 무사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다. 조상화 속의 여인을 당장 대령하라는 영주님의 명일세. 그러니 저리 비키시게. 무사들의 말에 젊은이는 손도 못 써보고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내와 함께 씨를 뿌렸던 복숭아 나무는 무럭무럭 잘도 자랐다. 어느덧 탐스러운 다몽색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그 맛도 얼마나 좋은지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것이 절로 입맛을 돌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젊은이는 복숭아를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었다. 저 볼그스름한 복숭아를 보니 우리 각시 얼굴이 자꾸만 생각나네. 우리 각시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각시도 나를 그리워하겠지. 한편 무사들의 손에 끌려간 아내는 영주의 아내가 되어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다. 고운 비단 옷에 맛난 음식에 시중드는 이들까지 못된 영주도 아내한테만은 지극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영주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왜 웃지 않는 거지? 더 멋진 비단 옷을 줘볼까? 아니면 장안에서 제일 재밌다 하는 광대 노름을 보여줄까? 영주의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아무리 멋진 옷도 아무리 재미있는 광대 노름도 아내를 웃게 할 수는 없었다. 젊은이는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참다 못한 젊은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각시 얼굴은 꼭 한번 보고 말 테다. 그래서 복숭아를 한아름 따다 바구니에 그득 담고는 집을 나섰다. 영주의 성 앞으로 간 젊은이는 크게 외쳤다. 복숭아 사시오. 달짝지근한 맛이 기가 막히는 복숭아가 왔소.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절로 입맛이 도는 복숭아라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3년 하고도 3달 된 복숭아 사시오. 그때 성 안에 있던 영주는 깜짝 놀랐다. 아내가 복숭아 장수의 소리를 듣더니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띄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남편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다. 아니, 우리 아내가 웃고 있네. 어이씨고, 경사구나, 경사야. 여봐라, 어서 가서 복숭아 장수를 데려오너라. 아내를 웃게 만든 복숭아 장수를 어서 데려오너라. 영주의 명을 받은 무사들은 재빨리 젊은이를 데리고 왔다. 이보게, 밖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복숭아를 바라보게. 예, 영주님. 젊은이는 영주에게 굽실굽실 절한 뒤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외치기 시작했다. 복숭아 사시오.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절로 입맛이 도는 복숭아라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그런데 살포시 미소를 짓던 아내가 이제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싱글벙글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영주도 덩달아 신이 났다. 여보게 복숭아 장수, 자네 옷이랑 복숭아 이리 주게. 내가 직접 해봐야겠네. 영주는 젊은이의 옷을 불이 나게 입고는 복숭아를 들고 소리쳤다. 복숭아 사시오.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절로 입맛이 도는 복숭아라오.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그러자 싱글벙글 웃던 아내가 이젠 아주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영주도 입이 귀에 걸렸던 것이다.
이참에 성 밖을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외쳐볼까? 영주는 복숭아 바구니를 둘러매고는 흥겹게 성문을 나섰다. 그때 문지기는 복숭아 장수가 일을 마치고 나가는 줄 알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복숭아 사시오. 달짝지근한 맛이 신선도 울고 간다는 복숭아가 왔어. 복숭아, 밤은 3년, 감은 8년, 유자는 9년이면 열매를 맺는다네. 그러자 사람들이 영주 주위에 둘레둘레 모이기 시작했다. 여보게, 나도 그 복숭아 하나 줘보게. 아저씨, 저도 복숭아 맛 좀 볼래요? 해가 질 때쯤에는 복숭아가 싹 다 팔리고 없었다. 자, 이제 실컷 팔았으니 우리 아내나 보러 갈까? 영주는 성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여봐라, 문을 열어라.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고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여봐라, 영주가 왔느니라.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영주가 소리를 지르자 문지기가 문틈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아니, 자네는 아까 성 안에 들어왔던 복숭아 장수 아닌가?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돌아가게. 무슨 소리냐? 난 복숭아 장수가 아니라 영주다, 영주. 영주가 돌아왔는데 문을 열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니, 이놈이 단단히 미쳤나 보군. 안 되겠다.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영주는 문지기들한테 혼쭐이 나고 주랭랑을 쳤다. 오갈 데 없는 영주는 평생 복숭아를 팔고 다녀야만 했다. 복숭아 사시오. 복숭아가 왔소. 그렇다면 성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젊은이는 새로운 영주가 되어 욕심쟁이 영주가 꼭꼭 쟁겨두었던 곡식과 땅을 백성들에게 모조리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저마다 영주를 칭찬하느라 침이 마를 정도였다. 욕심 많던 영주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었다면서 말이다. 젊은이는 그렇게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며 잘 살았다. 물론 젊은이 곁에는 복숭아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내가 영원히 함께 있었다.